불규칙한 출혈이 생기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출혈 같은 경우는 없는데 분비물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과 분비물이 대표 증상이다. 3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패턴이 조금 너무 자주 있다던가 부정출혈이 자주 있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좀 늦지 마시고 병원 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폐경 후의 출혈은 한 번이라도 반드시 발생을 하면 바로 오셔서 검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진료 정보를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암 얘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포커스를 정했어요. 자궁 내막암으로요. 자궁 내막암이 최근에 늘고 있나요, 선생님? 좀 늘고 있기는 하죠. 의외로 보시면 50대, 60대, 40대 다 더하면 70%, 80%까지 가요. 그러니까 40대부터 60대 사이에 제일 흔한 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같은 분 경우는 70대 진단이 되셨지만 60대부터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빈도가 올라간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그럼 궁금하죠? 왜 이게 계속 올라가는가? 비만이나 대사질환이 자궁 내막암에 영향을 줄까요, 선생님? 비만할수록 지방세포가 결국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호르몬으로 작용을 해서 자궁 쪽에 불규칙한 호르몬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하거나 대사질환이 있으시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자궁 내막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마르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나이가 들면 근육층이 빠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서 실제로는 말라 보이지만 지방이 좀 많이 있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란장애가 장기화되는 케이스가 왜 자궁 내막암과 관계가 있을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이런 분들 생리를 막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신다는 분들 특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배란장애가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이게 호르몬 자극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고 호르몬 자극이 있지만 생리를 일으킬 정도로 있지는 않다. 약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궁은 호르몬의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조금 내막 상태를 잘 봐야 되고 혹시나 뭐 생리를 너무 오래 안 했다 하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다낭성이나 생리 불규칙으로 피임약을 드시는데 이건 잘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안 하면 나중에 길게 볼 때 암의 위험들이 올라간다.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암은 어느 순간 잠깐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누적됐다가 몸이 못 버틸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생리불규칙은 관리를 하셔라. 그래서 한번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증가돼서 폐경 기간이 늘어지니까 스스로 치료되는 그런 기전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이 좀 확률이 올라간다. 다른 암도 같이 올라가긴 하죠. 신체는 모든 부분이 결국 노화가 진행되면 암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미혼인 분들도 많아지고 분만을 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또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또 호르몬의 자극이 길 수가 있어서 또 약간 자궁 내막암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미혼이신 분들이 좀 더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증상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궁 내막암의 증상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자궁 안쪽에 그 내막에서 결국에 생리가 일어나잖아요. 규칙적으로 출혈을 일으키는 그 기관에서 암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생기면 불규칙한 출혈이 생기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출혈 같은 경우는 없는데 분비물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과 분비물이 대표 증상이다. 그다음에 자가진단 얘기를 하는데요. 호르몬 배란 관련이 있으면 이게 좀 위험 인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불규칙한 호르몬의 자극 이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조심해서 내막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젊은 여성분이 아니라 40대 후반 뭐 이렇게 약간 폐경으로 가시는 경우에도 조금 뭐 생리 불순이 지속될 때 내가 폐경 기록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방치하실 게 아니라 그때 또 이제 불규칙한 자극이 있으면 내막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보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대사랑 체중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비만이 좀 위험이 높겠죠. 만병의 근원이죠 사실. 염증도 잘 교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지방세포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좀 올라가서 의외로 자궁 내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까요. 그다음에 임신력이 없으면 자궁 내막암이 올라갈까요, 선생님? 결국엔 임신을 해 있는 기간 동안은 1년의 그 기간 동안 호르몬의 자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분만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만큼 그 기간 동안을 더 자극을 많이 받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상대적으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왔듯이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진다. 이런 걸로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생리를 조금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거의 변화가 많은 기간이 또 길어져 버리면 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갑자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계속 노출되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피임약을 먹는 거나 폐경 호르몬 치료하는 거 이런 거가 자궁 내막암 위험도를 올릴까요, 선생님? 피임약
피임약을 시작하시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물어보시는데, 피임약이나 아니면 폐경기 여성 호르몬 약은 기본적으로 결국에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막을 보호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호르몬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자궁내막을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유방암인데 타목시펜 같은 약물 치료를 길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초음파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이 타목시펜을 드시는 분들 자궁 그 내막 쪽에 어떤 용종이 생기거나 증식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운이 정말 나쁠 경우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내막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잘 보셔야 되죠.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젊은데도 자궁내막이 생길 수 있나요? 이런 문의를 하시는데 있을까요, 선생님? 예전에는 사실 이게 산부인과 족보였죠. 어떻게 보면 그 40대 이상에서 그 미혼인 여성분들 대표적인 위험인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좀 젊은 분들도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새는 좀 비만하신 여성분들도 많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대사질환 같은 부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내막암의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니까 30대, 최악의 경우에는 20대인 경우에도 조금 조심해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리가 불규칙한데 원래 그런 체질이다. 예를 들어서 한 2달, 3달에 한 번 한다. 이런 분들은 나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선생님? 이게 약간 무월경 기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보느냐, 이건 약간 의사들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또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환자분들이 또 오고 가고 하는 게 좀 불편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6주에서 8주 정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2달 이상 뭔가 무월경 기간이 지속되거나 하면,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 하면 좀 이렇게 피임약이나 프로게스테론을 조금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월경 유도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젊은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리가 불규칙한 분들이 꼭 병원에 올 때가 언제 오시냐면, 그냥 그렇게 체질인가 하고 사시다가 갑자기 생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일로 병원을 오시게 되죠. 실제로 검사를 하면 용종이 있거나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자궁내막 증식증이 있거나 실제로 자궁내막 암을 진단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좀 길어지면 병원을 한 번 정도는 보셔라. 1년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게 치료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좀 위험도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까요? 문장으로 잘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조기에 발견이 되면 사망률이 많이 낮은 암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자 수가 한 415명 정도 네. 나왔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4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정기검진 안 하셨던 분들이 한 300명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검진만 하면 대부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국가암검진 나오잖아요. 2년에 한 번. 적어도 그거 정도 해보시는 게 좋고, 또 요즘에는 임신전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나이대별로 3번까지도 지원해주는 초음파 검사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받아보시면 확실히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완치라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네. 암은 또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암이 한 5년 정도 재발 없이 지내는 상태였을 때 이제 완치 판정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궁 안쪽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완치에 가까운 어떤 치료 효과, 경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리죠. 그럼 이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꼭 병원에 빨리 가셔라.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환자분들 폐경 전이냐 폐경 후냐로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폐경 전인 분들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월경 불순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2-3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패턴이 조금 너무 자주 있다던가 부정출혈이 자주 있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좀 늦지 마시고 병원 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폐경 후의 출혈은 한 번이라도 반드시 발생을 하면 바로 오셔서 검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폐경 후의 출혈은 거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폐경 후 출혈 오시는 분들 중에는 흑염소를 많이 드셨거나 홍삼을 드셨거나 아니면 뭐 여성 호르몬 좋다고 본인 사서 먹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출혈이 있는데 그래도 와서 한번 꼭 보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만, 당뇨, 그 다음에 배란장애였던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을 1년에 한 번은 보셔라 이렇게 설명드리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기 때문에 나는 생리를 3달에 한 번씩 한다.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되고 생리 패턴을 조절하기 위한 진료를 보시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는 조금 생리 패턴이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초음파 같은 걸 같이 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서 몸의 관리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정기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분만을 하고 나서도 다낭성이었던 분들은 계속 다낭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이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라도 정기적으로 나는 이런 게 있었으니까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한 행동일 것 같아요.
오늘 자궁 내막암 얘기 잠깐 했는데요.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결국에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이 노출 기간이 길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암입니다. 결국 오시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나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뭐 초음파 뭐 하려고 해?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어차피 경부암 검사 하러 오시는 거니까 빼먹지 마시고 그냥 함께 같이 챙겨주시면 좀 더 안전한 부인과적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